그리고 이 논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논문에서 AutoML의 전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 양상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에 개발이 되어서 계속 쓰이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쓰이고 있긴 하죠. 그리드 서치가 만들어졌었고, 2005년에 그리드 서치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CMS-ES, 앞서 언급드렸던 유전 알고리즘 기반 방법들이 각광을 받았고, 그리고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에 PSMS라고 하는 그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 캐시, 즉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까지 하이퍼 파라미터에 넣는 이런 문제가 새롭게 정의가 되었고요. 11년도에는 여기다가 트리 파르젠 에스티메이터까지 추가가 되어서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모델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오토웨카 같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이 논문이 나올 시점 기준으로 최신이죠. 최신의 하이퍼밴드나 그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위드 하이퍼밴드 해서 이제 학습 시간까지 고려를 하는 이런 형태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년 당시에 만들어졌던 어떤 오픈 프로블럼, 즉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진행되어야 될 현재의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이 조금 이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벤치마크가 부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코코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들의 어떤 성능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 벤치마크라고 하는 어떤 챌린지 형태로 여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도 이제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comparability, 즉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데에서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뭐 하나하나의 스터디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매트릭 같은 것은 아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이 현재 대표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냥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도 뉴럴 네트워크처럼 그레디언트 베이스 경사하강법 같은 거 그냥 써버리면 안 되냐라고 하는 그런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모멘텀을 추가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조차도 어떤 학습의 개념으로 넣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학습하고 학습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토대로 또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런 형태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플 모델에 대해서도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같고,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나스 쪽에서 아마 그 다트와 같은 어떤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이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셋째는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이미지넷 같은 몇 천만 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한 사례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적용하기도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복잡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테스트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옵티마이제이션까지 하려면은 어렵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패러렐하게 병렬적으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적용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이런 휴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은 오버피팅 같은 경우인데, 오버피팅이라는 게 트레이닝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도 오버피팅이 일어납니다. 너무 좀 하이퍼 파라미터를 미세하게 좀 조정을 해서 그냥 완전히 데이터셋을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최적화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메소드가 제일 먼저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던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밸리데이션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제일 보편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구 결과로 그 스테이블 옵티마라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가 미세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뭐 그거 인정을 안 해주고 어떤 서로게이트 모델을 딱히 변경시키지 않는 뭐 관측을 했다라고 치지 않는 이런 그 룰을 추가함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앙상블이나 베이지안 메소드를 통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뭐 그런 연구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 아까 그 스케일러빌리티랑 살짝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데이터셋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초에 데이터셋을 뭐 프리프로세싱을 한다던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바꿔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전체 그냥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자체를 생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진정한 AutoML을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예 유저가 그냥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은 프리프로세싱도 어떻게 할지를 옵티마이제이션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밸류에이션도 어떻게 할지도 옵티마이제이션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 그 Arbitrary Size Pipeline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분야도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TPAT라고 하는 모델이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Hierarchical Planning, 그래서 ML 플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로서 한 가지 사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어떤 중요도라든지 아니면은 컨피규레이션 스페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원래라면 문제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챕터 2 메타러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